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광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조광현 선생님은 세밀화를 그리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세밀화의 장르가 어떤 쪽이냐면은 수중 생태 가운데서도 물고기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천착한 분야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세밀화 분야의 물고기라고 하는 주제들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페인팅하는 화가인데요. 워낙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산도 좋아해서 뭐 히말라야를 비롯해서 등산도 많이 했고, 물을 또 좋아해서 물속 탐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갯벌에 가는 작업도 좀 했었고, 그리고 바닷속이 궁금해서 이제 다이버도 하면서 이렇게 바닷속을 보니까 특히 어류에 관해서 전부 정리하는 세밀화 작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바닷속을 잘하는 화가가 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의무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산 속에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 환경 때문에 없어져 가고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연구도 아직 덜 되어 있고 사라져가는 동물들도 요즘 뭐 플라스틱의 그 조각들로 인한 아주 수온도 높아지고 해서 아마 작업을 하시면서 어쩌면 내가 그려내고 있는 이 작업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화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우리 한반도, 우리 땅과 바다에 살았던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을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기록해 놓는다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으로 좀 제가 보기엔 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이걸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작업은 세밀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세밀화도 좋지만 세밀화보다 더 세밀한 것은 아무래도 사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먹을 칠하고 붓을 대고 또 거기다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생태 연구도 하시고 동영상 카메라도 구매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이 작업들을 계속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바다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는데, 바다에서 물론 화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초에 관한 분류와 기록, 또는 플랑크톤도 있을 것이고, 무척추 동물, 뭐 해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게 어류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기록을 그림으로 이제 해 놓는 게 중요한 작업 같은데,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게 되죠. 이제 그래서 카메라 작업도 하는데, 저도 사실 저희 장비가 꽤 많은데 카메라 촬영은 아무리 해도 물론 세부의 정교한 기록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그 원 모습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뽑아내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세밀화와 사진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밀화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화가의 역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재현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데, 카메라는 사실은 주어진 피사체를 그대로 기록밖에 못하니까 약간 좀 수동적이겠죠.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휘어진 예. 골목 뒤쪽에서 우리가 민물고기를 봤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부터 앞쪽으로는 바다 생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 또 이제 제가 궁금한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물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물 맑기도 그렇고 예. 바다는 경랑, 예. 예. 파도, 수심 예. 모든 것이 다 난 코스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상어, 홍상어라든지 무태상어라든지 이렇게 상어의 종류만 해도 지금 여기에 무려 1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종을 그리실 때는 도감에 예. 의료도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는 것에 아무래도 작가의 상상력이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 헤엄쳐가는 모습으로 만드신 것만 해도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가장 좋은 자태로 여기 이렇게 지금 액자 속에 이 친구들을 집어넣게 된 데는 어떤 마지막 피니시 단계가 예.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내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실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사실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꼭 우리 바다 물고기라 해도 다른 외국 바다에 이제 국경이 없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해도 우리나라에 오가는 물고기들은 해외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다이빙도 많이 다녔고 그 수중에서 직접 관찰도 많이 하고 네. 직접 촬영해서 스튜디오에서 그 모양을 잘 분석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 폼으로 구성을 해보죠. 네. 그 중에 가장 이 물고기의 특성이 가장 드러나는, 잘 나타나는 그 컷을 딱 결정해서 그림을 안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상어의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카메라가 자세하게 비춰올 수는 없지만 이따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예.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제로 이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이것을 그 자료를 모으고 네. 촬영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가장 좋은 자태로 안치고 네.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접하기 이제 많이 접하는 흔한 물고기들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과정이 짧고 보기 어려운 물고기들은 그 자료 수집부터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한 마리 가지고 뭐 한 몇 년씩 걸리는 작업도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골목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전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지금 갤러리 사비나 쪽에 총 가지고 오신 예. 전시 중인 작품은 총 몇 작품이고 그리고 제주도 문섬을 비롯해서 예. 팔라우 인도네시아까지 여러 곳에서 예. 전시를 그 사물을 보고 그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편수를 알려주시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계속 작업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를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외 특히 아시아권 해역은 거의 다 제가 다 관찰하고 누볐고요. 여기에 지금 출품한 그 액자 수로는 130개. 네. 물고기 이제 마리수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세트로 된 게 그렇죠. 있으니까 해마만 해도 예. 세트가 세 종류, 그럼 네 그렇게 종류가 하면 되네요. 대략 한 200컷 정도가 되겠습니다. 240. 예, 200컷 정도. 제가 한국의 2021년도 영화평론가 협회에서 주는 상 청룡 영화상을 받은 예. 자산어보를 예.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실사구시. 예. 그냥 모르고 아무 생선이나 먹는 것보다도 그렇죠. 내가 먹는 것 예. 이후로 자손 대대까지 우리 인류에게 이것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조 선생님 같은 어떤 분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 자산어보의 실질적인
그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가 해냈던 정약전의 역할을 저는 조 선생님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전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 그려보지 못했던 또 물고기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로 또 어떤 곳에서 또 사시는 곳과 서울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자주 하시게 될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맺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물고기 작업을 해온 게 거의 한 15년 됐는데요. 네. 민물고기 233종, 네. 그리고 바닷고기 528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서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그 이제 우리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에 다 담아서 출간이 되었고, 책이요. 그 책이 또 이번에 출판 대상 수상도 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보람이 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체계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인데, 거기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은 분류학이었어요. 분류. 네. 이 생물 전체를 체계적으로 진화 연대기 순으로 그렇죠. 이것을 딱 분류해서 가면은 이 형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변해 가는지, 물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작업이 더 체계가 잡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 도감 책으로 내는 요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셈이고,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물고기뿐 아니라 세계, 아시아의 물고기, 세계의 물고기,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작업과 동시에 다시 대형 오일 페인팅으로 또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일 페인팅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작업,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개하지 못한 무수한 생태계.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호주 쪽에 거북이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암놈만 99%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모래 온도 때문에 이제 이게 암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 선생님의 그림이 기상 이변이나 환경 변화, 환경 보존 운동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실질적인 경험론으로 이건 기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은 끝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작업은 일단은 지금 도감으로 표현 나왔지만 여기서 파생될 응용할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환경운동으로도 이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 일상에서 대부분 바다 물고기, 바다 생물들은 먹거리로밖에 거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먹기는 먹되 이것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이었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먹으면은 이 귀한 것을 알고 먹고 이러면은 좀 더 우리 바다 생명을 아끼는 태도가 남획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좀 덜 하게 되는 자세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조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작가들의 고된 그 진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